찻잔 속 담긴 이야기와 차 한 잔의 향기를 나눠보는 시간. 저는 오늘 티타임의 주최자 정소연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2학기 개강을 맞이하게 됐네요. 올해 여름은 너무 덥고 습해서 외출하기만 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졌던 것 같은데요. 언제 이 더위가 끝나나 싶었는데 개강 후 학교에서의 날씨가 선선한 걸 보니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나 봅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만끽하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서 좋아하는 차 한 잔으로 갖는 나만을 위한 시간, 정말 생각만 해도 편안한 기분인데요. 하구 여러분도 찻잔 속의 세계를 들으며 가을날 차를 마시듯 바쁜 새학기 속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에게 맞는 차를 찾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차를 소개하기에 앞서 분위기 전환 한번 하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찻잔 속의 세계는 회차별로 주제에 맞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차의 종류와 유래를 하구 여러분께 전달하는 제목 그대로 마시는 차를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첫 번째 회차인 오늘 방송은 주제를 뭘로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찻잔 속의 세계 첫 방송인 만큼 오늘 방송에선 차의 시작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선정된 첫 방송의 주제는 바로 차의 종류와 역사입니다. 차는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음료로서 애용되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했는데요. 그 기간이 오래된 만큼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께선 차가 차나무의 잎을 물에 우려서 만든 것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재는 보리차, 허브티, 유자차 등 대용차들도 똑같이 차라고 부르고 있지만 처음에는 차라고 하면 오직 찻잎을 우린 것만을 취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 널리 알려지고 차를 우려 마시는 것이 문화로 굳어지면서 현재는 찻잎이 아닌 식물을 물에 우려낸 것 또한 차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대에는 정말 다양한 차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찻잎을 우린 것만 차로 취급하던 시기, 초기의 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기의 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중국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300년 전부터 당시 상류층에선 차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또한 기원전 중국 고대 국가의 황제였던 경제의 유적에서도 마른 찻잎이 발견됐다고 하니 차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옛날 일개 교목이었던 차나무의 잎을 어떻게 우려서 마시게 된 걸까요? 처음 차의 개념이 생기게 된 계기로 한 일화가 알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차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처음 차가 만들어진 일화 또한 중국에서 신화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망 중 하나이자 약초의 신인 신농은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근처에 있던 찻잎이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는데요. 약초의 신이었던 신농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 찻잎이 우러나도록 일부러 그것을 건지지 않고 그대로 끓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찻잎이 우러난 물을 마신 신농이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퍼뜨리게 됐고 그렇게 차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대의 전 세계적 음료인 차의 발명 신화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우연적이라서 조금은 허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신화인 만큼 신빙성이 크진 않지만 차가 발명된 이후 문화로 정착한 덕분에 중국인들은 이 신화를 굳게 믿으며 신농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신농이 처음 찻잎을 발견한 뒤 했던 것처럼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찻잎을 넣어 향이 배어나오도록 우려야 합니다. 찻잎을 우려내다 보면 향긋한 차 내음이 올라옵니다. 종류별로 개성이 느껴지는 그 향을 맡고 있자면 마시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마 고대 중국인들에겐 현재와 달리 차의 향이 그렇게 향긋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초기의 차는 사실 차가 아닌 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당시의 차는 지금처럼 다양화되고 발달하기 전이라서 전처리가 잘 되지 않았죠. 그에 따라 농도가 훨씬 진했기 때문에 도는 잎의 쓴맛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를 단독으로 마시기보단 다른 식물과 약초를 함께 우려내서 약용으로 마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찻잎에는 당시 흔치 않았던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를 마시면 효과적으로 각성 상태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은 각성제로서 도를 애용했다고도 하는데요. 고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차가 음료수 겸 각성제였다고 생각하니 현대인들의 커피가 떠오릅니다. 역시 어느 시대든 향미와 카페인은 중요한가 봅니다. 다음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잠을 쫓는 카페인이 생각나는 노래, 양효섭의 카페인. 자야 되는데 머릿속의 양은 벌써 다 샜어. 어떻게든 잠들어 보려 했던 샤워도 또다시 했어. 천장에 네 얼굴이 자꾸 그려지고 눈 감으면 끝나버린 우리 스토리가 담긴 책이 펼쳐지고 넌 떠나간 후에도 날 이렇게 괴롭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게 된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우리가 왜 이별인 건지도 모르는데 I don't know what happened. Cause like a caffeine, 난 밤새 잠 못 들고 심장은 계속 뛰고 그러다가 또 네가 너무 믿고 like a caffeine, 멀리 하려고 해도 잊어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어쩔 수가 없잖아. Oh, you bad to me, so bad to me. Oh girl, you like a cafe. You bad to me, so bad to me. Oh girl, you like a coffee. You bad to me, so bad to me. Oh girl, you like a cafe. You bad to me, so bad to me. Yeah. 숨 쉴 때마다 네가 그립다.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생각하니까 더 미친다. 이러면서도 난 널 못 놓아. 저기 창문 밖에 뜨는 연인들이 보여. 지난 우리 모습 같아. 눈물 고여 이봐요. 그러지 말고 그날 감싸줘요. 날 봐요. 이런 내가 어때 보이나. 널 붙잡을 기회도 내겐 줄 순 없었니. 그렇게 쉽게 끝나버릴 가벼운 사이 아니었잖니. 아님 내 착각인 건지, 우리가 왜 이별인 건지도 모르는데 I don't know what happened. Cause like a caffeine, 난 밤새 잠 못 들고 심장은 계속 뛰고 그러다가 또 네가 너무 믿고 like a caffeine, 멀리 하려고 해도 잊어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어쩔 수가 없잖아. 이렇게 널 미워하다가도 난 함께였던 시간 돌아보면 웃음이 나와. 어쩌면 잊기 싫은 건지도 몰라. 아니 잊기 싫은가 봐. 간직하고 싶은 건 like a caffeine, 난 밤새 잠 못 들고 심장은 계속 뛰고
그러다가 또 네가 너무 밉고 like a coffee 멀리 하려고 해도 잊어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어쩔 수가 없잖아. You bad to me, so bad to me. Oh girl, you like a coffee. You bad to me, so bad to me. Oh girl, you like a coffee. You bad to me, so bad to me. Oh girl, you like a coffee. You bad to me, so bad to me. Yeah. 약재이자 각성제 그리고 음료로도 쓰였던 차는 기록된 것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엔 널리 퍼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중국이 혼란스럽고 도시국가 수준으로 작은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향토 특산물에 불과하던 도는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중국 전체에 알려지게 됐답니다. 차가 기록으로서 남게 된 것 또한 이 시기부터인데요. 다만 이때는 주로 귀족 등의 상류층이 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중국에 온 승려들도 각성제 용도로 차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아름아름 퍼지던 차는 당나라 시기 중국이 통일하고 불교가 퍼지면서 융성하게 됩니다. 이전에 승려들이 차를 접한 뒤 유구라는 스님이 다경이라는 책을 통해 스님들이 차를 음용하는 방법을 민간에 퍼뜨리게 됐는데요. 덕분에 민간에게까지 차가 퍼지며 차 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됐답니다. 이때 차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차를 들여오게 됐을까요? 한국은 삼국시대 후반에 당나라에서 고가의 차를 수입해 왔습니다. 비싸고 귀한 수입품이다 보니 고위계층만 마실 수 있었지만 통일신라 흥덕왕 제2시기에 대렴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서 차나무 씨앗을 가져왔고 이 씨앗을 이용해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명나라 시기에 포르투갈이 차를 접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에도 차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차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차를 마시는 방법은 현대와 달랐다고 하는데요. 현대의 차는 그냥 끓는 물에 찻잎을 우리는 게 전부이지만 이때는 찻잎만 우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같이 넣어서 끓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방법으로 죽처럼 먹었다고 하는데요. 차의 향을 갖고 있으면서 식감과 형태는 죽이라니 당시의 차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기로운 죽과 같은 과거의 차,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과거부터 차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게 갈라진 여러 가지 차종을 함께 알아볼까요? 차를 분류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차종을 나눌 때는 크게 녹차, 청차, 황차, 흑차, 백차, 홍차로 나눕니다. 이 중 녹차, 청차, 황차는 발효도에 따라서 나눈 것이고 흑차, 백차, 홍차는 발효 방식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이렇게만 해도 6가지가 나오지만 각 종류별로 세부 분류가 되어 있어서 실제 차종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녹차와 홍차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음용되는 차이지만 가공 과정이 정반대입니다. 두 차의 차이는 산화 정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산화를 억제해서 잎을 바로 딴 상태에 가깝게 보존되면 녹차가 되고 반대로 완전히 산화시키면 홍차가 됩니다. 실제로 녹차와 홍차를 마셔보면 향과 맛이 큰 차이를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산화도에 따라 이렇게나 큰 차이를 보여준다니 신기할 정도랍니다.
머릿속에 그 둘의 차이를 생각해보며 티타임에 어울리는 잔잔한 노래로 소수빈의 잘 되길 바랄게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했던 순간들 뒤돌아 보면 어설퍼 보이는 넌 더 좋아. 널 찾아봐. 마냥 좋을 순 없는 걸. 내 모습 초라해져. 미련하게 기다릴 수밖에. 한 번만이라도 기적을 바라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행복하길 바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되길 바랄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보면 난 왜 이리 한심한 모습을 한 걸까. 괜찮아 고개를 들어줘. 넌 가장 빛나는 걸. 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적을 바라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행복하길 바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되길 바랄게. 한 번만이라도 기적을 바라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행복하길 바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되길 바랄게. 두 차의 차이가 상상이 되셨나요? 오늘 방송이 끝난 뒤 여러분이 직접 녹차와 홍차의 차이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차의 역사와 종류를 짧게 설명했는데 하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차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차와 관련된 문화와 예법을 알려드릴 테니 다음 티타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박세원, 진행의 정소연이었습니다.